자, 오랜만에 이게 부산 이슈가 많습니다. 이게 부산연구소 소장으로 조금 이제 뿌듯합니다. 이런 이슈가 많아져야 우리가 좀 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부산시가 영어 상용 도시로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의견도 많은데 영어 상용 도시가 예전에 우리 MB 시대 때 유행하던 거 아닙니까? 이게? 그렇죠. 많이 유행했죠. 우리 또 하는 겁니까? 벌써 이제 말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. 네. 전체적으로 좀 영어를 쓸 것처럼 하더만은 또 얘기가 축소지향적으로 또 그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.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이를테면 뭐 명지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슬슬 하다가 그게 확대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제 탁 하고 선거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. 시민사회단체들 왜 우리가 굳이 영어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인 반대들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상용 도시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. 찬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가 잘못하고 있고 교육청도 잘못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미래의 청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냥 단순히 영어가 좋고 영어가 국제적인 그 언어여서 우리가 그냥 상용화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. 이게 영어를 상용함으로써 부산시가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거냐, 부산시가 어떻게 홍콩과 싱가포르이 될 거냐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영어 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.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. 그럼 그런 도시로 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온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. 어쨌든 우리 차이 연구위원님은 좀 큰 로드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영어 상용화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조 연구위원님은 크게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게 좋다. 뭐 이런 의견은 굉장히 부산시에도 좋은 저희들이 의견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와, 이거 저 깜짝 놀란 이슈가 하나 있는데 시의 예산이 1조 3,700억이 남았답니다.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부산시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. 아니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냐? 그러니까요. 라고 했더니 작년에 왜 우리가 왜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세율이 높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거쳤답니다. 많이 거치고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게 있고, 근데 이게 남은 기간에 정리를 하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부산시 의회가 지금 추가적 추경에 대하여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여기에서 반영해서 넘긴 게 한 4천 몇백억을 넘겨서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.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8천, 9천억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지금.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이게 올해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20년도 결산 때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고 그때도 거의 7,30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16개 구군도 나름대로 다 합쳐보면 5, 6천억 가까운 그런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그걸 합치면 1조씩 됐습니다. 문제는 이걸 왜 항상 만들어내게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.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결국은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의 차를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건데 그 세계잉여금에서 기본적으로 다음 해에 바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빼는 근데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면 그게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.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아예 잉여금이 발생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지방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죠. 근데 다 늑장을 부린다는 겁니다. 계획대 제대로 못 세우고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제대로 안 하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. 저는 이게 이제 문제다.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그 돈이 그 1조를 넘게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데 1년간 투자를 했더라면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할 수 있죠.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요게 원천적인 게 궁금한 게 남으면 안 됩니까? 원래는 맞춰야 되죠. 연말에 저걸 할 때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딱 맞추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잉여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맞아요.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전에 만약에 1조 가까운 2021년에 1조 가까운 게 남았으면 이번에는
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안 예산을, 남고 가능하면 편성해야죠.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대단히 무디거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그 얘기 동백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예, 맞아요. 그죠? 그러면은 동백전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5%로 내리겠다. 그것도 올해 한해서 내년부터는 없앤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건 뭔데? 돈 있는 거죠. 웃긴 거죠. 이런 그러니까 게. 너무 이게 말하고 실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시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우리 부산 지역의 이슈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이슈가 남았습니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. 우리 두 분 연구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슈인데 어떤 이슈인지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